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 주변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입니다. 1995년에 도입됐는데 스쿨존이란 말이 무색하게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지. 스쿨존에서 사고가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의 최지원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발생한 사고 사례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예, 그 관련된 전문가로서 이런 사고가 자꾸 들리니까 가슴이 아픈데요. 예. 방송이 많이 됐죠. 지난달 4월 29일 날 우리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방송에서 많이 접했을 건데 이게 내리막길에서 1.7톤의 이 어망실이 약 170m 정도 굴려 내려졌거든요. 예, 예. 그때 때마침 등교하는 어린이와 성인을 그대로 덮쳐가지고 10살 된 우리 초등학생이 목숨을 좀 잃었고 나머지 3명은 좀 다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또 5월 1일이죠. 부산의 한 초등학교 내리막길에서 한 화물 차량이 제동이 잘 되지 않았는가 봐요. 한 100m 정도 내리막길 쭉 내려오다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7대 할머니를 쳐서 현장에서 잘못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또 지난 4월달이죠. 4월달이 참 잔인한 달인데 대전 둔산동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방송에도 많이 방송이 됐을 겁니다. 네네. 보도에서 길을 걷고 있는 이 4명 초등학생을 이 대낮에 음주운전 하신 분이 그대로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배승아 양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아유, 진짜 안타까운 사고들인데, 앞서 언급하셨던 최근에 발생한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인명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스쿨존에 설치한 안전펜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었지요? 네, 이게 지금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발표를 보면요, 우리가 대표적인 보호구역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이게 대표적이거든요. 예, 예. 이런 보호구역에서의 시설 기준을 보면은 펜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펜스가 차량의 충돌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차량용 방호용 펜스가 아니고요. 단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억제하고 보도와 차도를 시각적으로 분리하는 게 주 목적이어서 실제적으로 차량이 충격에 가해졌을 때는 좀 거의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걸 차가 충격했을 때 좀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었다는 게 좀 놀라웠고 그 스쿨존에서 사고 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자꾸 사고가 난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운전하죠. 인적 요인, 그리고 차량이 고장이 납니다. 차량적 요인. 그리고 이제 도로가 좀 이상해요. 비가 많이 옵니다. 도로와 환경적 요인이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결국 운전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적 요인이 거의 한 9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이제 시설물을 강화하고 법이 강화되더라도 결국 운전자의 의식에 어떤 변화가 없으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유형이 따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당한 이 어린이 10명 중에 8명은 이 안타깝게도 도로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사고를 낸, 즉 가해 운전자 중 10명 중 6명은 이 건너는 사람, 즉 보행자의 보호를 의무를 어떤 위반하거나 그리고 운전할 때 뭐 다른 거 있겠죠. 안전운전, 불이행 이런 사고가 대부분의 이제 조사가 됐는데 제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이게 연령대별로 이 다치는 이 어린애의 어떤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취약전의 어린이가 한 18.2% 그리고 1학년, 2학년 학생이 한 15.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데, 따라서 이제 피해자가 거의 저학년 위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운전하지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우리 청취자분도 알고 계시는데, 이거 잘 안 지켜집니다. 이 먹이는 차량이 아직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을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위반하면 뭐 신호 위반이라든지 속도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이 벌점 범칙금 과태료가 2배입니다.
근데 이 주정차 위반이 3배로 돼 있거든요. 예. 3배로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학년에 어린이의 피해자가 가장 제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1학년에 이 남학생의 이 키의 평균 키가 125cm, 여학생이 한 122cm가 됩니다. 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승용차의 높이가 1.4에서 1.6m 높이가 된단 말이죠. 안 보이는 그러면 우리가 운전할 때 불법 주정차 사이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버려요. 예. 그러면 운전자가 정말 앞을 전방 조시를 잘하고 속도를 느리게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 어린애가 그렇죠. 갑자기 튀어나와 버리면 예. 답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범칙금이 가태료도 3배가 되고, 그래서 우리 방송을 좀 들으신 분들 요거 한 가지만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이 사람의 생명과 어린이 생명과 바로 직결된다는 지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 최대 징역 26년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는데 그 외에 어떤 처벌이 새로 만들어졌습니까? 예, 이 양형 기준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적 재판을 통해서 법은 이제 몇 년부터 몇 년까지가 있는데 합의를 보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형량이 좀 감형이 되거든요. 예. 바로 그런 양형 기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에서 사망사고 났다. 이번에 배승하 양의 어떤 사고를 이걸 토대로 해서 양형 기준이 대폭 이게 26년까지 늘어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린이를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렇게 다치게 했을 때는 징역형인 경우에는 기본이 한 10개월에서 한 2년 6개월까지 돼 있는데 네. 이게 2년에서 5년까지 가중처벌이 좀 가능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사망일 경우에는 지금까지 기본은 징역 2년에서 5년까지가 어떤 기본적인 형량이었는데 이게 4년에서 8년까지 대폭 확대되는 점, 이 점을 좀 유념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스쿨존에서 사고 발생했을 때 처벌 수위 높이고, 그런데 사고가 좀 줄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 우리 민식이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민식이법이 2020년, 이 3월 달에 이제 제정이 됐거든요. 3월 25일 제정이 됐는데, 그래서 그 전에 2017년, 민식이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한 479건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근데 이제 민식이법이 강화되면서 2020년은 사고 좀 줄어들었어요. 네. 그런데 2021년에는 무려 523건으로 다시 늘어난 이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지난 4월에 이제 스쿨존에서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부산에서도 대낮에 음주 단속했는데 2시간 동안 5명 적발됐다 하더라고요. 우리 음주운전 좀 너무 좀 경각심 부족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최근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해서 많이 이슈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됐는데 아마 2018년도에 우리 청취자분들 좀 기억이 날 겁니다. 윤창호법이라고 이제 피해자 이름을 따서 이제 윤창호법이라고 하는데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네. 이 사고로 인해서 이제 음주운전의 어떤 법이 완전히 엄청나게 강화됐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 강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률, 즉 음주운전 한 번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2번, 3번 하는 걸 우리 재범률이라거든요. 이 재범률이 음주운전은 무려 44%입니다. 되게 요즘 또 이슈가 되는 게 마약 있죠. 네. 마약 하시면 안 되는데 마약을 다시 하는 재범률이 38%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음주운전의 재범률, 이 중독성, 마약보다 더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음주 감지 시스템이랍니다. 우리 여기 청취자분들 여기 좀 생소한 단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이 있다 해가지고 뭘 갑자기 기계를 갖다 대고 풀으라 하잖아요. 그게 감지기거든요. 그 감지기를 차량에 장착해서 풀어서 감지가 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는 그게 바로 음주 감지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입법을 발의해가지고 이걸 좀 실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대문자 2라 해가지고 3이라는 대책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3.2. 3.2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시설물인 엔지니어링, 그리고 단속인 인포스먼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영어로 에듀케이션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영도구 사고처럼 이 차량을 방어하는 이 차량 방호 펜스를 좀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조금 요구를 제가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 단속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그래도 어린이의 등하교 시간만큼은 차량의 통행을 좀 금지합니다. 실제 부산에서 50개 교의 한 62곳은 이면도로 같은 경우 지금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대형 화물차 있죠. 이 예. 대형 화물차의 출입은 등하교만큼은 통제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에듀케이션인 교육 부분인데 네네. 현실적으로 전 국민에 대해서 교통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MBC와 같은 언론에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대국민 홍보가 좀 필요하겠죠. 예. 이런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방법이 톱니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같이 작동해야지만이 이 근본적 대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교통시설물도 더 강화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법이 정해져 있으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한 시간대만이라도 단속도 좀 더 강화가 되는 게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늘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월달입니다. 5월 5일날 어린이날이고 이번 주 월요일이 어버이날이었죠.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는 이 부산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이렇게 접할 때 보면 대부분의 사고가 사람이죠. 인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픈 게 사실인데요.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사고의 원인은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아무리 처벌을 강하고 어떤 강력한 단속을 하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시설물을 이렇게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열쇠는 사람입니다. 안전운전의 열쇠도 사람이고 그리고 안전한 보행의 키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명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의 최재원 교수였습니다.